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 지원. 지난 시간 우리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의 적응 그리고 결혼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결혼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요, 결혼 적응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발달 단계별 부부 적응의 과제를 분류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결혼 적응의 다양한 영역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준비된 결혼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남녀가 준비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인척 관계, 즉 남자의 부모님 그리고 여성의 부모님들이 서로 이 준비된 이 남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결혼을 하고 이후의 적응 과정, 우리 스트레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적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혼 적응의 영역에서 첫 번째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관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결혼한 부부는 한 공동체의 단위입니다. 자, 결혼 전과 달리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의논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재협상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이 두 부부가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남성 혼자 스스로 재정적인 설계, 미래 설계를 했을 거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향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는 어떻게 낳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만들어 갔었을 텐데요. 이제 배우자를 선택했고 그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 그 적응의 과정 안에서 협력적 의사결정을 과정을 통해서 생애 설계를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과거에 생각했던 배우자 그리고 이 미래의 어떤 설계, 여성이 생각했던 배우자의 특성과 미래의 설계 등등을 서로의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과정을 통해서 재설정하고 재협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앞에서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은 이 두 부부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 그리고 이 가정의 안정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서로 간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이룸으로써 개인의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아내의 지지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성취라든지 사회적인 안정감을 이룰 수도 있고, 여성 역시 남성의 지지 속에서 가정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성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만일 불화가 있다면 이 불화가 있는 관계 속에서 이 개인은 정서적인, 신체적인 건강 수준의 저하를 겪게 됩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관계의 어떤 삐거덕거림에서 오는 좌절 등등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저해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 삶의 질의 저하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혼 적응이라는 의미는요, 각기 결혼한 배우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발전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 관계에서 이 부부가 서로 하나의 어떤 부부라는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것이 결혼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결혼 적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을 당시의 신혼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장기간, 즉 노년기 이 부부가 생을 마감하는 그 시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결혼 적응은 부부 관계의 질, 그리고 결혼 생활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응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서로 부부가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인성 특성, 생활 방식, 가치관을 적절히 수용하고 상호 기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왜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아. 식성도 그렇지. 맞는 것도 없어. 식성도 다르고. 사실 우리 TV 같은 걸 보다 보면 우리는 로또 부부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서로의 간격을 줄이는 것, 그 과정이 적응에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부가 부딪히는 상호 간의 차이점을 갈등이나 부조화 없이 극복해 나갈 때 서로의 부족한 점이 보완되고 두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을 할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와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나와 달리 저럴까? 아니야,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저것만 마음에 안 든데 저것만 고치면 좋을 텐데. 아우, 제발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없겠죠. 타인을 먼저 고쳐주려고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뀌고 그 사람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좀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맞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사이에서 결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다툼만 발생하고 관계가 악화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혼 적응은 이 두 부부 간에 서로의 과정을 맞춰가고 성격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적응은 두 사람의 관계만이 아닌 주변 환경의 변화나 다른 가족원과의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적응도 또 필요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남녀가 만났지만 그 남녀가 만난 가운데서 인척 관계가 굉장히 넓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부부 관계에서 부자, 모자 관계로 또 관계가 변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혼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다른 가족원과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의 적응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외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협동적 동반자로서 팀워크를 이루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이루어진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학교에 가고 그 중에서 가족원이 누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에 잘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결혼 적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양한 결혼 적응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다양한 측면 안에서 첫 번째,
성격적인 적응이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적응 안에서 이 앞에서의 뭐 성격적, 사회문화적, 성적, 경제적, 인척관계 적응 등의 다양한 영역이 있을 텐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성격에 대한 차이, 각자 고유한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적응,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조용한 것이 좋아. 조용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좋은데 남편은 뭐 나가서 놀자. 나가서 우리 활동을 하자. 왜 집에만 있니? 그러면은 집에서 책을 보고 싶은 아내와 나가고 싶은 남편의 어떤 성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흔히 배우자의 성격을 문제로 삼아서 비난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변화시키기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성격 차이라는 것은 바로 극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 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만일 이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요, 그것을 타인에게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누군가가 지적받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성격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성숙된 개인적인 자세,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응에 대한 기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격적인 적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부 간의 성격 차이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은 알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 성격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럴까? 그죠? 난 안 그런데 왜 그럴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않는 자세가 있다면 당연히 극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극복되지 않죠. 자, 그래서 단순한 성격 차이가 부부 적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을 비난하거나 고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상보적인 부부 관계가 되지 못하고 서로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 기호에 맞게 바꾸려고 하거나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TV를 조용하게 보는 것이 좋아하는데 당신은 좀 크게 트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 조금만 낮춰봐, 조금만 올려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서로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격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에서 나타난 어떠한 행동 특성이 이 사람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할 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판단을 할 때 그 일시적인 행동에서 나타난 면으로 모든 성격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불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대답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늘 숨어버려. 이 사람은 늘 나랑 대랑 하지 않지.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반영했을 때, 얘는 언제나 그렇더라. 늘 그렇더라. 언제나 그렇다. 이렇게 단순히 결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좋지 못하다. 즉, 결혼 적응에서는 좋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음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이면의 과거의 경험, 이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복잡다단한 그 행동 이면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성격적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성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각기 다른 경험과 성장 배경을 가졌고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사고와 감정을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냉정해. 당신은 너무 공감하지 않아. 이성적인 사람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죠. 그렇지만 한 배우자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 다른 배우자가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독립된 세계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대화로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특히 자녀를 보는 관점 아니면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배우자는 이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한데 당신은 왜 그렇지 않아? 왜? 당신은 너무 공감하지 않는다. 너무 냉정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만 깊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존재라서 저 사람 입장에선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독립성, 자율성, 다른 사람으로서의 개개인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부 모두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같이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요. 단점이 있다 보면 취약점도 있습니다. 서로의 간에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성장시키고 상대방의 장점도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의 변화 가능성을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적 적응 플러스 사회문화적인 적응도 결혼 적응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질혼, 교육 수준도 맞고 사회경제적 수준도 맞는 사람을 찾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아니면 찾았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배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의 가족관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배경이 다르므로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 의견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면서 TV를 보는지, 식사하면서 조용히 밥을 먹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를 것 같아요.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집에는 이랬어.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야. 근데 너네 집은 왜 그렇니? 이러다 보면 대화가 안 되죠. 네, 원가족과의 관계의 그 관계를 부부 관계에서 끌어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의 어떤 그 배경에 고집하다 보면 갈등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나 가족 배경 면에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직업생활, 집안일, 육아, 가정의뢰, 생활관습 이런 다양한 차이가 있을 때 서로 간의 사회문화적 적응은 요구됩니다. 자, 남편은 이뤄야 한다, 아내는 이뤄야 한다라는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왔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 양자가 대등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을 정립하고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과 규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결혼 적응에서 양자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의 인척관계 적응에서 또 이야기할 텐데 또 그 관계 안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다름은 모든 관계에 적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한 그 두 남녀는 성격과 함께 사회 문화적인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성적 적응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 성향이 커짐에 따라서 성에 대한 관심, 성적 적응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시되고 있던 거죠. 과거보다도요. 자, 그렇지만 성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고 성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기교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성, 사랑과 신뢰, 정신적, 인격적 교감, 정확한 성 지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부는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부부 공동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은 두 사람을 연합시키는 예술이므로 적응을 위해서 시간과 협동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경제적인 적응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서로 간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원가족으로부터 이뤄내야 된다. 그래야 준비가 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두 부부 간에 이 경제적인 적응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적절한 소득 수준과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소비 지출 방법과 합리적인 태도를 지켜서 만족스러운 경제 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사회 특히 돈에 있어서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적절한 소비의 수준, 명품의 소비,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사고 지출하는 과정, 이것이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이전뿐만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소득과 소득에 맞는 지출, 이런 모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남녀가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돈의 의미와 각자의 경제적인 욕구 등을 대화를 통해서 검토하여서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요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서로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개방하지 않고, 생활비만 각출하여서, 이 공동의 생활비에 대해서만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음을 명확하게 하고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거죠. 각자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다양합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런 경제적인 상황과 소비에 대해서는 부부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리와 관련하여서 책임감과 투명성, 평등성, 공동의 의사설정, 그리고 계획성이 중요하고 이런 가운데서 개방적인 대화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적 관계도 적응을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만의 생활이 아니라 결혼으로 형성된 시가, 처가와의 인적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부부 관계 적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많은 인적 관계들과도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이 가족 관계에 많이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척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도 그들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 부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인척 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척 관계 적응에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가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서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적응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 두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 두 가정의 가치관은 매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인척 관계를 적응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식구, 처가식구와의 관계를 원가족과의 관계와 동일하기를 바라는 현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새로 가족을 받아들이는 그 원가족도 이런 환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을까? 내 딸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며느리는 며느리, 딸은 딸,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우리 친정엄마는 친정엄마, 장모님, 장인어른은 내 부모와는 다른 한 다리 건넌 공식적인 관계,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임으로써 부모와 동일하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떤 배우자의 부모로서 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기를 바라는 환상에서 탈피하고 그들 스스로의 어떤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만일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실망과 좌절감만 증대되고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나의 기대만 단절되는 것뿐이죠. 예, 나의 기대만 약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만 증대되기 마련이죠. 자, 두 번째, 인척과의 갈등이 발생했다면 이 과정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럴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보다는 저 사람이 배경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 성격적인 특성과 연결하여서 그 사람 그대로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불편한 점이나 속상한 점이나 관계에서 대화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갈등을 표현하면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가식구나 처가식구는 며느리에 대해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간섭이나 의존, 지나친 기대를 지양하고 자녀의 부부관계, 자율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예,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인척관계 적응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경계를 인정해야 된다. 예, 당연히 이 인척관계 안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 부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응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결합되어 있으면 이 관계는 파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하는 것, 그것이 이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족들도 경계를 지어주고 독립된 부부 관계로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간섭과 의존보다는 독립성, 자율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며느리와 사이는 시부모나 처부모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찰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열심히 잘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밝힐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그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변화하지 않고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상호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필요시 협조하는 관계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생의 발달 단계별로 부부 적응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 이루어지고요.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독립되어 나가고 한 가정의 어떤 그 부부가 죽음으로써 헤어지는 그 시기까지 이 부부의 적응 과제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발달 단계별 첫 번째 단계 신혼기에는 부부 적응의 과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혼기에는요. 결혼 생활의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정체감 확립과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로 함께 사는 것에 적응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제적, 성격적, 그리고 다양한 관계에서 사회문화적, 친인척 간의 관계, 정립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신혼기에 이루어지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부의 애정 표현과 대화, 갈등 관리, 역할, 경제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서 상호 이해와 신뢰, 유대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 여러 분야에 대한 적응 노력과 상호 협력적 체제 구축이 되어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적응의 과정, 이 시기, 신혼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결혼 갈등도 많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혼 초기에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부부 적응 과제를 현실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 정체감, 부부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현실적인 기대와 책임감, 자, 결혼의 신화와 비현실적 기대에서 탈피해서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족에서 심리적인 분리가 되고요. 그 안에서 배우자와 융합되지 않고 배우자를 개별적 존재라 인지하면서 배우자를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성격적, 결속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도 있으면서 나도 존재하는 이 서로 욕구 충족의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가족 규칙과 역할 체계를 정립하고요. 성적, 그 다음에 대화 체계 를 정립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위기 대처와 갈등 해결 방식을 확립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며 인척 관계를 적응하고 이후 부모됨이 나타났을 때 부모 역할을 또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부모됨의 계획, 부모 역할 공유와 같이 향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관계, 역할도 정립하는 것, 그것이 결혼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부부 적응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 양육기에는 부부 적응의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기에는 부모로서의 정체감, 자녀 양육 기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새로 해보는 일이겠죠.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준비가 필요하고 아마 결혼 초기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녀 계획도 세웠을 텐데요. 그때 실제 다가오는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정 지출 증가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시간, 물질, 에너지, 경제 관리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서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더 주어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응이 또 필요할 겁니다. 이 두 부부는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부모 역할 수행을 잘 한다는 의식을 갖고 부부로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의사소통 기술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년기는 가족 주기 기준 막내 자녀가 성인기에 진입하고 독립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도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고 청소년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의 부부 적응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독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성인기 넘어서 중년이 되면 이 부부들은 서로 인생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성인기 본인의 커리어나 역할을 위해서 아주 크게 노력을 해왔을 거고요. 자녀 양육 시기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부부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중년기에 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는 인생에 대한 재평가,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위기 또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부부 적응이 또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일 아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머니의 역할이 상실됨으로써 남편에 비해서 허무감과 위기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갱년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이 신체적인 그다음에 정신적인 변화가 많이 옵니다. 외롭고 허탈하고 역할 상실에 따른 무가치함 등이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만일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황혼 이혼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 역할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는데 더 이상 어머니의 역할이 없어지고 아내로서의 역할만 남아있다면 부부관계 중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텐데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황혼 이혼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상실, 직장에서의 위치 불안정, 가족 내에서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여기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맞벌이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남편과 아내로 양분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젊음의 상실, 나의 위치 불안정, 권위 약화 이런 가운데서 심리적인 위축, 소외감, 위기의식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가운데서 이 역할 갈등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격적인 변화도 조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가족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증대한다든지 아내는 외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전에는 좀 소극성이 있었다고 하면 적극성과 주도성이 증가하는 등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부부간의 욕구의 부조화와 갈등이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혼외 관계를 만들어 간다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중년기 부부는 권태감을 극복하고 부부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공동시간과 공동의 활동을 개발을 하고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일, 자신의 중년을 받아들이고 노는 길을 대비하여 자기 개발을 하는 일, 부부가 함께 성적 즐거움을 개발하는 일, 부부 대화 방법과 관계 향상 기술을 배우는 일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기에 현명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는 방법, 욕구를 잘 조율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또한 이 중년기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노부모와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 노인기 부모들은 자녀에게 조금 의지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기 부부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생활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년기가 되면은요, 또다시 이 부부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노년의 원만한 부부 관계는요, 생활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인 통합감과 행복감을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노년기 안에서 자녀의 결혼, 독립, 손자녀 출생, 남편의 은퇴 등의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변화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부는 변화하는 배우자의 욕구와 심리를 잘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반자로서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동반자로서 부부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운동하며 함께 여가 생활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고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성적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 자신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부부간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노년기 부부 적응에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결혼 적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노년기까지 결혼 적응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한 이 결혼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쉽게는 자녀의 출생, 독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적응의 과정이 필요한 그것이 결혼 적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적응 안에는 또 다양한 영역 안에서 또 적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습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 적응을 위해서 서로의 성격 차이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장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결혼 적응을 위해서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 양자가 대등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관한 규칙과 의견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혼 적응을 위해 몸과 마음의 건강성, 사랑과 신뢰, 정신적, 인격적 교감, 정확한 성지식 이해 등의 성적으로도 부부 공동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적응을 위해서 개방적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서 그 차이를 해소하고 경제 관리와 관련해서 책임감, 투명성, 평등성, 공동의 의사결정, 계획성 등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척관계의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가 동일하는 환상에서 탈피하고, 자, 처가 식구와 치가 식구는 자녀의 부부로서의 관계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혼기, 자녀 양육기 등등의 이런 과정에 거쳐서 자, 역할 확대,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신혼기, 자녀 양육기를 정리했고요. 중년기는 부부 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 노부모 양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또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 생활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년기의 부부는 변화하는 배우자의 욕구와 심리를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역할을 조정하며 동반자로서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은 책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